커가는 교육 스스로 만드는 교육 우리가 그리는 미래 교육은 우리 위한 꿈의 지도 학교는 우리 위한 꿈의 광장 내 인생의 주인공 바로 나 모두가 행복한 교육 자치 학생도 함께 학부모도 함께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스스로 책임지는 교육 자치 모두 행복한 교육 함께 커가는 교육 스스로 만드는 희망 교육 자치 우리 교육의 미래 교육자치에 담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국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합니다.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1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당백의 정프로 정영진이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이. 아유, 정민이 형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정박입니다. 네. 예, 마르는 돈가스입니다. 네. 아니 근데 왜 마르는 돈가스예요? 이거 그만 좀 물어봐. 몇 번째 물어보는 거야 지금. 별것도 없어요. 진짜 궁금해서. 마르고 싶어서. 네. 의미도 없어. 의미도 없네. 프로는 왜 프로예요? 정프로? 뭐의 프로예요, 도대체? 이게 이제 프로가 크게 이제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이제 프로페셔널.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프로세큐러. 그게 무슨 뜻이야? 검사. 검사? 프로시큐터. 네. 추궁을 잘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프로젝션. 투사를 잘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들이 함께 있는 거고. 워낙 이제 제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 거의 전문가잖아요. 여자에 있어서 전문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내려오면서 여기 스튜디오 그 공지 게시판에 보니까 스튜어디스들이 뭐 하는 방송 같은 게 있나 봐요. 네. 근데 그거를 바로 검색하시더라고요. 그 뭐 불금쇼 활용하시려고 그런 게 좀 방송이 일의 연장이지. 네. 근데 그 스튜디오스들이 12월 20일에 공개 방송한답니다. 거기를 가기로 거기 했어. 좀 가려고. 거기 가서 섭외 좀 해오려고. 하여튼 뭐 우리가 일당백이 요즘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새로 하고 계신 그 코너 있죠. 영화 책 잡히다. 책 잡히다. 네. 네. 그것도 지금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고. 네. 처음에 욕 많이 먹었거든요. 네. 저는 안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듣지 마. 재미없다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 반응이 진짜 좋더라고요. 네, 반응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60위권, 뭐 70위권 이 정도를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한 다다음 주쯤 되면 한 40위권 안에 들어올 겁니다. 왜냐? 우리 정박님이 불금쇼에 나왔습니다. 진짜요? 언제? 거기 왜 나가셨어요? 거기는 왜 나오다니? 아니, 거기는 발을 디디면 안 되는 곳이야. 또 일당백을 위해서 그래서 몸을 불사르셨어. 뭐 충격적인 이야기 하셨어요? 거기서? 주제가 뭐였는데요? 불금쇼에서? 거기서 왜 인간은 섹스를 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나? 그런 걸 정박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당연하죠. 그걸 인문학적으로. 왜 활락가에는 빨간 불빛을 밝히나? 그렇지. 진짜 재밌겠다. 왜 우리는 똥 냄새를 싫어하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렇네. 네. 그 모든 비밀이 불금쇼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불금쇼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불금쇼 홍보할 게 없는데. 여튼 그래서 이제 불금쇼에 나오셨기 때문에 한 다다음 주쯤 되면 한 40위권 안쪽으로 진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정박님. 뭐 이거 그냥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이게 그 이대 도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뭐예요? 뭘 또 어려운 말이야. 저기 있지 않습니까? 복숭아 나무를 대신해서 뭐 백꽃나무를 대신해 복숭아 나무가 넘어뜨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설명을 들었는데 더 모르겠어. 복숭아 나무를 대신해서 복숭아 더 맛있어요. 복숭아가. 그러니까 저를 이제 띄우면서 사실상 이제 불금쇼를 더 이제 키워주는. 더 클 때도 없어요. 불금쇼는. 근데 그건 진짜 흥미로웠어. 왜 사람들은 스킨십이나 섹스를 할 때 부끄러워하는가? 다른 동물들은 그런 동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냥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외국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 미국인들은.
아니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우리보다 정도는 덜하지만 그렇다고 길거리 섹스하진 않잖아. 하던데. 숨어서 하겠죠. 불속 같은 데서 하고 차에서 하고 막 하던데. 몰래 하는 거야 뭐. 그런 거 다 하죠. 그런 건 약간 뭔가 그 누군가 관음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흥분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제는 있죠. 그러니까 길거리인데 어딘가에 숨어서 누군가에게 들킬까 말까 아슬아슬하고 이런 건 좀 있지. 스릴 때문에. 그 아찔함을 느끼려고는 안 하죠. 그건 이제 따로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들 이 섹스하는 것을 어딘가에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밝혀내셨어요. 너무 궁금하다. 너무 재밌어. 아 진짜? 네. 맛배기만 좀 보여주실랍니까 그러면? 아니요. 뭐 그냥 불금쇼를 들으시는 게 좋죠.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불금쇼. 조금만 내가 얘기해드리면 너무 궁금한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가설을 세웠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이 질문을 하면서 수컷 우두머리가 옛날엔 남것들을 다 장악을 지배를 했잖아요. 네. 다 혼자 가졌잖아. 그쵸. 그런데 다른 수컷이 만약에 다른 암컷 누군가를 이렇게 취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자기보다 힘센 수컷의 눈치를 보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그 눈치 보던 습관이 우리의 DNA에 녹아서 누가 올까 말까 이렇게 막 눈치를 보는 건 혹시 아니었을까. 이런 가설 그럴듯하잖아. 그럴듯하지 않아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가설을 세웠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지? 정답은 뭐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궁금한데? 약간 힌트만 좀 드리자면 한 몇 가지 원인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좀 와닿았던 거는 와닿았던 게 뭐였죠? 와닿은 게 없었네. 없었어 이 사람은. 아니야. 뭐 하나 센 거 하나 있었는데. 아니 뭐 결국 이제 그 우리가 인간적인 것이 뭐냐. 맞아. 네. 욕망. 네. 욕망. 내 욕망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것이 그죠? 네. 굉장히 반문명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같다. 거칠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 욕망을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욕망을 보여주면 인류 문명이 안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욕망이 결국 이제 감정을 잡고 표현하는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 공동체의 어떤 존립에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결국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부끄러움이란 감정을 이제 고안에 내서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한테는 본능처럼 이렇게 내려온 건 아닌가. 그 동생을 막론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왜 그렇지? 정프로는? 그 어떤 규제를 교육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문명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인가 봐요. 브레이크가 안 걸려 이 사람은. 닥쳐. 그래. 닥치라니 방송 중에 왜 이러고 그래요? 이게 비슷한 걸로 우리가 똥이나 오줌을 쌀 때도 사람들 앞에서 안 싸잖아. 그렇죠. 부끄럽죠. 그러니까 그게 왜 부끄럽냐? 사실은 그게 잘못된 행동도 아닌데 부끄러운 이유는 우리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은 별로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햄버거 같은 거 길거리 다니면서 막 먹잖아. 이러면 그거 막 그때 어르신들이 싫어했거든요. 그렇죠. 길거리에서 뭐 먹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식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 네. 그런 의미에서 욕망을 우리는 거세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인의 가장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오피니언 리더가 되려면 첫 번째가 자기 감정을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감정을 슬프다고 그대로 드러내고 기쁘다고 그대로 드러내면 기본적으로는 자질이 없다고 보거든요. 여러 사람을 결국 영향을 주고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 자기 감정 하나 못 다스린다는 거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예전에 그 2009년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노무현 이제 대통령 서거를 발표할 때 아주 절제된 감정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 거죠. 리더의 자격이 있다고 봐주는 거죠. 그 절제된 감정 표현. 뭐 속으로는 어떤 심정이 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그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말할 때 정말 지극히 절제되고 담담한 표현들과 어제 그 얘기 좀 하시지 그랬어요. 이분 문바 같아 근데. 아니 문바는 아니고 그냥 어제 그 얘기를 하셨으면 좋아하는 그런가요? 네, 어제 그 얘기를 하셨어야 돼. 그 얘기는 빼놓고 하셨어. 그럼 이거를 따다가 거기다 붙이면 되잖아. 최욱한테 시키면 되잖아. 아니 우리도 우리의 팟캐스트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16번째 책입니다. 네. 16번째 책은 예고해드린 대로 네. 만들어진 신. 네. 딜루전. 딜루전. 망상이죠. 네. 망상. 네. 갓 딜루전이었나? 원제가? 네, 맞습니다. 갓 딜루전. 그거를 오늘 저희가 채택을 했고 그 작가는 누구죠? 우리 정민여님? 제가 그걸 알겠어요.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 아니, 저는 네. 그냥 뇌에서 필터링이 안 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요. 리차드 리키. 리차드 리키. 도킨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하는 게 더 나쁜 것 같아. 아니 예명이 리키라고. 네. 그래? 리차드의 예명. 답답하다. 네. 아니 저는 댓글을 봤어요. 네. 어떤 분이 되게 정민여가 제가 궁금할 만한 그런 질문을 딱 적재적소에 너무 잘해준다고. 맞아, 그런 게 있었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관심 없고 정치, 뭐 사회 이런 쪽에 관심 없고 책 많이 안 읽고 뭐 이러신 분들은 저와 비슷해요, 지식 수준이. 댓글을 남편이 달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제 남편이요? 제 남편이요. 지금 IP 조사 좀 해야겠는데요, 진짜. 자, 그래서 오늘 네. 만들어진 신. 이 책은 나온 지 뭐 그렇게 오래된 책은 아닙니다만 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나오자마자 그렇죠. 굉장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네. 한 번쯤은 우리가 봐야 되는 책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뭐 리처드 도킨스를 먼저 좀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긴 하고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이름 있는 지식인 하면 항상 1등을 차지하는 사람이 1등이에요? 네, 뭐 1등을 여러 번 차지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과 출신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혹시 칼 세이건이라고 코스모스라는 그 저작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에 관해서 70년대 나왔죠. 80년대 초반인가 70년대 나왔는데 있지 않습니까? 하면 정민여가 좀 자존심 상하고요. 네. 있거든요. 여기 알겠습니다. 네. 그 칼 세이건 같은 경우가 그분이 워낙 이제 우주 관련돼가 전체 천문학 이쪽을 쉽게 설명해 줬는데 그 이후로 칼 세이건 이펙트란 말이 생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칼 세이건이 너무 소통을 잘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트를 잘하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경원시 되는 거예요. 쟤 좀 실력 없어 이런 식으로 말만 뻔찌르르 하다 말 쉽게 말하고 이러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칼 세이건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좀 악평을 받았는데 사실 근데 오늘 도킨스 같은 경우는 근데 정말 뛰어난 1급의 학문적 업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동물행동학 전공이고 어떤 무신론적 입장. 이분은 이제 요즘 비신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무신론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니까 자기는 이제 좀 비신론이다. 조금 이제 순화된 용어를 쓰려고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워낙 유명한 책들 많죠. 눈먼 시계공, 블라인드 와치메이커. 도 있고 이기적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 예,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신, 예, 이런 어떤 일련의 책을 통해 가지고 뭐 한마디로 신이 없다라는 것을 과학적인 입장에서 아주 논파를 해가지고 이 종교계하고 워낙 이게 많이 붙었죠. 그런데 저희는 뭐 오늘 보려고 하는 게 뭐 단순하게 이게 뭐 무신론 유신론이 아니라 왜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어떤 신에 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그럼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종교라든지 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이제 인류사에서 분쟁이라든지 해악이 일어난다. 지금도 맨날 테러 일어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교 분쟁이고 인종 청소라는 게 결국 좀 보면 종교 청소지 않습니까? 종교가 달라가지고 인종이 서로 대립하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중동의 팔레스타인과 뭐 이스라엘도 유태와 이슬람의 어떤 대립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9.11 테러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유일신 이런 어떤 잘못된 신에 대한 망상에서 벗어나자 뭐 이런 취지에서 뭐 이건 기독교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뭐 진짜 종교가 뭔지 신이 뭔지 한번 오늘 한번 이 도킨스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뭐 이런 취지죠. 그럼 과학자인 거예요, 이분은? 원래는? 네.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죠. 나이도 많습니다. 1941년생인데. 41년생이에요? 네네. 우리 이름이 훨씬 넘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사실 과학의 대중화에 있어가지고 칼 세이건의 이제 사실 90년대 이후 버전인 거죠. 그런데 이제 둘 다 또 비슷한 점도 많아요. 칼 세이건도 결혼을 3번 했거든요. 이분은 또 결혼을 3번 했어요. 그 세 번째 부인은 아주 유명한 영국의 배우였거든요. 여배우. 그래요? 그 닥터 훈가 하는. 닥터 훈. 거기 나왔던 여배우라는데 랄라 뭐라고 제가 정확한 풀네임은 모르겠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날라리 여자는 아닙니까? 이분이 전문이신가요? 날라리. 날라리. 네. 그 부인하고도 최근에 이제 2016년에 이혼했고 지금 또 누구하고 사귀는지. 네. 그 나이에? 네. 두 분이 또 3번 결혼한 것까지는 서로 또. 잘난 남자들이 꼭 이렇다니까. 롤 모델이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네. 이 세상을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살고 하자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신이 없으니까 뭐 사후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믿을 테고. 네. 그러니까 현생에서 즐기자. 네, 그치. 근데 이 책이 제가 아마 기억이 맞다면 나르는 스파게티 뭐 접시 뭐 이게 여기서 나왔던가요? 나르는 차 주전자. 예, 나른 티팟. 예. 그게 여기서 나왔죠? 예, 맞아요. 티팟과 스파게티 접시는 너무 갭이 큰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이제 버트란트 러셀이 이제 말했던 건데. 스파게티는? 예. 아니, 티팟.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보통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라든지 신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종교를 믿는 분들이 그러면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해달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러셀이라는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지구와 여기 어디 사이에 차 주전자 중국식 티팟이죠. 차 주전자가 돌고 있다.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돌고 있는데 없다는 걸 니네가 한번 증명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365일 동안 지구 상공을 전체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뭐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 정민현님이 공산주의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라. 이렇게 하면 증명을 못 해요. 왜냐하면 계속 뭘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나는 이래서 아니다. 그럼 또 딴 거다. 또 딴 거 가져야 되고 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근데 얘는 딱 봐도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보수입니다. 보수. 그래 또? 저 보수예요. 진보 아니에요. 저. 네. 그러니까 저번에 투표했어요? 투표했죠. 어디다 했어? 홍준표 했다 했어? 비밀 투표잖아요. 그분을 지지했어요. 저는. 누구? H. 아니, 너무 웃기잖아. 재밌잖아요. 와. 아니야. 근데 뽑는 건 그분을 뽑진 않았죠. 저도. 근데 지지는 레드홍을 하시고. 네, 재밌잖아요. 특색 있고. 말도 안 바꾸고. 그렇지 않아요? 말만 바꿨잖아요. 아니 근데 자기가 가는 노선에 있어서는 늘 일관적인 걸 주장하지 않았어요? 당선이 돼야 되고 1등을 하겠다는 노선은. 저는 약간 그런 패기가 좋아요. 저는. 본래 개그맨 되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래 자기 소원에 그러더라고요. 너 이 방송 폭파로 온 거 아니야? 너 어디서 보냈어 너? 떡국열차가 보냈냐? 뭐야? 아닙니다 저는. 야 내동 이걸 왜 여기서 얘기해요? 딴 데 가서 해. 어디 김어준의 뉴스공장 가서 하든지. 여기서 하면 어떻게 해 우리 지금 섭외를 기다립니다. 몇 명 안 되는데 지금 다 떨어져 나가게 생겼네. 진짜. 아니 농담이니까 이런 거는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조미료를 MSG를 치우셨죠. 네. 사실 우리 정민현은 아주 골수 문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 부정명제는 증명하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마포에 성미산이 있는데 성미산에는 흰나비가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라. 그거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산다는 거 증명하는 거에 찾으면 되니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되는데 살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만족을 시켰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공안 당국에서 어떤 뭡니까 학생들이라든지 노동자들을 가서 너 예를 들어 가지고 빨갱이지 좌경이지. 학생 운동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라.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뭐 좌경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그 방법이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뭐 6.25에 참전하셨고 애국 뭐 무공훈장을 받았다. 그거는 너 아버지 할아버지 니하고는 상관없다. 인간은 다 독립적이다. 그러면 또 할 말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고 신이 있냐 없냐는 이제 그렇게 이쪽에서도 이제 좀 반격을 좀 했고. 일단 이 책의 큰 줄기는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바로 앞부분에 이런 식으로 글이 서여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하면 망상인데 다수가 망상을 가지면 그건 종교라 부른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아예 뭐 종교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뭐 종교 자체는 어떤 과학과 같이 가야 되는 파트너가 아니라 집단 이것은 하나의 망상이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미신하고 똑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세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정민현님은 종교가 있으시던가요? 없죠. 저는 무교예요. 우리
저 돈가스님은? 저도 없습니다. 정박님은? 저도 뭐 그냥 이 종교 저 종교 많이 들어봤는데 잘 이게 정착이 안 되네요. 아, 그래요.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저는 대순진리. 왜 웃어? 대순진리. 지난번에 조로아스터교라 그러지 옛날에 않았어요? 그랬었나? 네. 자꾸 바뀌어 이분도. 네, 저도 없어요, 근데. 뭐 종교를. 왜 난 그러니까 왜 빠지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종교에 귀의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거든요. 네. 저도 약간 정박님이랑 비슷하게 여기저기 찔러봤는데 그 어떤 종교도 저를 설득을 못하더라고요. 그 바로 지금 저 말씀을 누가 했냐면 그 버트란트 러셀이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러셀 보고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불신하다가 만약에 죽어가지고 신이 있어가지고 신이 딱 당신 대면해가지고 너 왜 나 안 믿고 그랬냐 이럴 때 무슨 말을 할 거냐 하니까 러셀이 한 말이 믿기에는 너무나 증거가 불충분했다. 나를 설득하기에 이게 팩트가 약했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딱 그 말씀이시죠. 저는 그래서 뭐 종교 없습니다, 무교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네. 아직 없습니다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 80쯤 됐을 때 그때는 믿자가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죽기 전에 혹시 모르잖아. 그치. 보험 들어놓는 거지. 천국 있을지도 모르잖아. 네네네. 그게 파스칼이 했던 이야기인데.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이왕이면 네. 신이 있냐 없냐 내기를 할 때는 차라리 신이 있다는데 걸어라. 손해볼 건 손해볼 게 없으니까. 없다 이거지. 만약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죽어가지고 있으면 네. 뭐 또 축복받는 거고 나쁠 게 뭐가 있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만이고. 근데 없다고 해가지고 만약 있으면 어떡할 거냐. 네. 근데 그걸 이제 이 책에서 비판을 하고 있죠. 그거는 신이라는 규정에 대한 모독 아니냐. 신은 전지전능한데 그 정도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걸 모르겠냐. 그거는 신을 믿는 척하는 것밖에 안 되는 내기다. 의미가 없다라고 네네. 또 이제 까고 있죠. 그래도 신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기독교적 그 유일신적 세간이죠. 죄진 게 뭐 있어? 저는 없죠. 전 결백하죠. 전 깨끗하니까. 저렇게 털어서 죄를 안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종교를 할 때 이제 여기서 이 이제 리처드 도킨스가 왜 종교에 대해서 자꾸 이런 좀 이 양반이 공격적으로 나오냐면 바로 그렇게 종교가 어느 종교든 대체로 모든 종교가 그 어릴 때부터 좀 그런 죄의식이라는 죄책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뭔가 사람들에게 넌 제대로 못 살고 있고 잘못하면 지옥이라든지 뭔가 어떤 인간보를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일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바로 그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특히나 어린애들 입장에서는 어린애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줄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종교를 믿는다 해서 애 보고 무조건 데리고 가고 이런 것 자체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그 말에 진짜 공감해요. 저도 저는. 동의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거 아니야, 애가. 그리고 그 죄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최근에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자, 어린 여자애가 어릴 때 어린 여자 7살 때 어떤 성직자가 자기 손을 만지고 좀 성추행을 한 거죠. 그것도 정말 불쾌했고 싫었는데 근데 자기는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게 그 성직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너 친구는 뭐 친구가 아파가 다쳐서 아프다가 죽었는데 너 친구는 우리 종교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불에서 평생 고생 이제 영원히 간다. 그게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자기가 이거 오히려 육체적인 것보다 어떤 정신적인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어느 폭력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한 어린이의 어떤 이런 교육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냐. 한 사람의 진짜 인생을 그거는 망치는 거나 다름없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리처드 도킨스는 아주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 있더라도 대체로 이제 너무 그렇게 급진적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나 좀 걱정돼. 그러니까 종교는 문제가 없는데 성직자들이 문제다. 일부 성직자들이. 그 정도로 이제 타협들을 보통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양반은 종교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분은 그러니까 아주 뭐 한마디로 자기를 무신론자로 부르지 말고 전투적 무신론자로 불러다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호되게 당하신 게 있나? 교회나 뭐 종교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종교를 왜 그렇게 그러면 그걸 하냐 하니까 자기는 이제 결국 기본적으로 종교가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도 있지만 과학적으로도 이 과학을 방해한다는 거죠. 과학을 방해한다 이거죠. 그 과학적인 여러 가지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요즘 뭐 줄기세포, 배아세포 관련해가지고 아니 배아세포 연구를 못하게 하는데 이게 이 배아를 그러면 배아의 생명이 중요하다 해서 이 배아세포로 인해서 또 많은 어떤 다양하게 이제 다른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들은 왜 간과하느냐. 뭐 그런 이제 그건 뭐 논쟁의 여지가 많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
그 낙태 같은 경우 있어가지고 네, 낙태를 네. 막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많은데 그럼 이게 더 웃기지 않냐.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태아의 생명은 존중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는 성인의 어떤 생명은 빼앗으려 하고 이게 말이 되냐. 뭐 그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진보를 하고 나아가는데 네. 종교가 좀 방해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것도 아마 여기서 읽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종교인들이 굉장히 그 착하고 네.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믿음이 그렇죠. 강한 사람들이 좀 굉장히 평화적인 것 같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종교가 없었어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애초에. 맞죠? 이 책에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원래 그냥 그러니까 착한 거지 종교 때문에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도 제가 여기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문제들이 종교가 있음으로 해서 좀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교 때문에 더 생기고 있다. 그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자살 테러 같은 경우도 보고 있으면 네. 이게 좀 우리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쪽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 자살 테러하는 이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지하드라고 하는데 네. 그 나선 이제 흔히 순교하러 나선 전사들 이제 무자히딘인가요? 하여튼 일종의 그 전사들을 향해서 자 당신들은 이제 내일 낙원에 갈 거다. 내일 이제 성전을 하고 낙원에 가는데 낙원에 가면 처녀 몇 72명의 처녀가 너희들을 보살펴 줄 거다. 이 책에서 그려놨죠. 처녀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네. 그 72명의 처녀라는 게 좀 오역됐다는 거예요. 잘못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게 네. 예전에 원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얗고 맑고 아주 신선한 네. 건포도 건포도. 72알이라는 거예요. 건포도. 그 72명의 처녀가 아니라 아니 야. 또 왜요? 이런 데서 좀 터지지 마요. 건포도가 왜요? 건포도가 왜? 정민여님. 정민여도 알고 나도 알아. 우리들만 아는 거예요. 지금. 듣는 사람도 알 거야 일부는. 거기서 그렇게 터지면 아니 어떡합니까? 건포도 은유적으로 한 거 맞네. 이렇게 다들 공감하면. 아니 그럼 그렇게 따지면 네. 처녀 36명 아닙니까? 나누기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오역이네요. 오역. 나는 이해하죠. 그래서 그 수가 잘못된 거구나. 72에서 그 잘못된 거구나. 오역이 좀 있어. 36으로 정확한 우리가 지적입니다. 그건 도끼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은 결국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네. 어떤 오역에서 어떤 종교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아니 그러니까 아주 착할 수 있는 사람을 그걸 테러 전사로 만든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자기가 평생을 갖고 온 신념이 있어도 팩트가 딱 나오면 그걸 딱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인정하고. 네. 네.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자기하고 같은 동료 교수인데 나이가 70좀 된 노교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학설이 있어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한 20년간을 고집했는데 이제 상대 학자가 와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딱 그러니까 발표 끝나자마자 일어나가지고 악수를 딱 청하면서 아 오늘 당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20년간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끗이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멋지다. 네. 그런데 종교에서는 그런 게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종교는 그냥 약간 그 지도자들이 네. 그걸 이용해서 힘이 없고 좀 약한 사람들을 다루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그렇죠. 경우가 이데올로기라는 많잖아요. 거죠. 정책 예,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어우, 예리하십니다. 네. 나 오늘 한 건 했네. 이제 가라 이제 집에. 그렇죠. 종교의 기원이 바로 그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죠. 네네네. 그렇죠. 사람의 유한을 주는 것도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를 마르크스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던 게 다 그런 어떤 의미거든요. 정치적으로 그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이슬람 어떤 문제라든지 네. 특히 우리가 이슬람 근본주의만 빠져가지고 미국 쪽을 지금 주목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요즘 그 트럼프가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고 우리 대사관 여기 옮기겠다 갑자기 막 그렇지. 난리를 치냐 이거죠. 네, 근데 그게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인구의 3억 중에 기독교 신자가 1억 6천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종교 자유가 보장됐는데 미국 네. 대통령은 취임할 때 반드시 성경에 손을 얹고 그래 취임을 하지 맞아 않습니까? 맞아. 예. 그리고 미국의 달러에는 반드시 인갓 위 트러스트 해가지고 그 글자가 써져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는 화폐가 다윈이 얼굴이 그려져 있거든요. 진화론에 영국은 다윈. 그래요? 네. 근데
미국은 여전히 인간 위 트러스트 해가지고 달러에 다 그게 서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이 글 같은 거 보면 그걸 미국 탈레반이라 불러요. 이 측에서는. 미국의 탈레반들. 네네. 그러니까 이 미국은 재정이 분리된 세속이 분리됐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뭐 재림이 임박하니까 이제 곧 이제 예수님이 임박하니까 우리 환경 보호할 필요 없다. 막 그냥 써라. 그런 이야기 나오고 우리가 앵콜트라고 아주 극우적인 여자 이제 농객이 있었는데 네. 우리 집에 누가 닮았을까? 하여튼 극우 여자 농객. 송영선? 네. 뭐 그렇게 송영선. 거기보다 더 유여해. 그 정도 괜찮을까요?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네. 이 앵콜트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네. 자, 우리 미국이 해야 될 일은 네. 지금 저 이교도의 지역을 침략해가지고 지도자를 죽여버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우리 기독교로 개종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막 떠들어대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정말 이건 뭐 네. 천지제약이니까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약간 엄마 부대 쪽인가 그러면? 하여튼 미국이 맞아요. 미국은 진짜 좀 심하긴 심해. 네. 특히 미국에서도 그 동부 쪽은 좀 덜해요. 네. 동부 쪽은 네. 확실히 좀 덜하고 남부가 확실히 심하고. 그 남부 침례교파하면 이 사람 보수적이구나. 네. 딱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요?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남부 쪽 심하고 중부도 약간 조금 있어요. 중부 시골 가면 조금 그것도 좀 있고 서부 쪽은 그래도 좀 덜한 것 같고 확실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우리도 겁이 나는 게 그런 어떤 미국인들 어떤 절반의 정서는 기독교적인. 예, 그러니까 그 원자 폭탄이 피어오르는 버섯 구름을 보면서 우리 이제 최후의 심판의 날이 도래해서 핵전쟁을 아마겟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때 우리는 구원받으리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핵전쟁의 이 버섯 구름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실한 자식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게 좀 거구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도킨스의 어떤 이런 것들을 너무 좀 과격하다라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행보를 보고 있으면 좀 섬찟한 느낌도 드는 게 사실이죠. 우리 어떤 여러 가지 핵 문제 관련해 가지고도 좀 사실 좀 섬찟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도킨스 잡는 거 현상금도 한참 걸리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도킨스 목 따오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협박이나 이런 거 받았겠어요. 충분히 받았죠. 그렇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하느냐 얼마든지 좀 그거 할 수 있지 않느냐니까. 네. 자기는 9.11 테러를 보고 나서 더 이상 종교에 대해서 존중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어설픈 존중이 오히려 더 자꾸 큰 일을 벌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지금 어떤 창조론 가르친다든지 창조론을 요즘 이름을 자기는 개명을 했다잖아요. 지적 설계론이라 해가지고. 네, 그죠? 그거를 자기는 오히려 그 대항하는 자기가 좀 책이 스티븐 호킹처럼만 많이 팔리면 좀 자기도 재단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 정도로 지금 전투 의지가 완전히 만땅돼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서 그 마음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마음이 바뀌고 그러진 않는다. 그러니까 뭐 어떤 영향을 주진 그러니까 않을 이미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 예. 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약간 뭐 바뀔 수도 있긴 한데 그보다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그런 걸로 싸울 때 논쟁을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논리적인 무기가 좀 돼주는 거 뭐 이런 게 좀 아마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어떤 식으로 신이 없다고 증명을 했어요? 이 뭐 책을 보면 이 신이 없다는 게 증명이 거의 완벽하게 한 15챕터 이상에서 다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다 설명해 주기가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어떤 철학자의 뭐 논증 방식을 빌려온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그죠. 네. 신이 없는 이유를. 그러니까 뭐 부동의 원동자라고 이제 어떤 모든 것들이 움직일 때 최초에 이제 제1의 원인이 있어야 된다. 최초 그게 바로 신이다. 이런 논쟁을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원인 없는 원인이 없다. 뭐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또 우주론적 논쟁, 이 존재를 추론하는 것들은 결국 신이 했다. 그리고 또 완벽하다. 이런 이제 인간이라든지 뭐 어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연 현상이 완벽한 걸 느낄 때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아무도 못한다. 또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모든 태어난 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신이 아니면 못한다. 이런 식으로 뭐 경험 논쟁. 그게 이제 유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뭐 제가 이게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기가 하나하나씩 다 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이제 이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경험 논쟁 있잖아요.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아니면 나는 진짜 악마를 있다는 걸 목격했다. 그래서 신을 내요.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험 논쟁.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여자친구하고 야영을 하러 갔대요. 젊을 때.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야영하러 갔으니까 청춘 남녀가 우리 부모 몰래 갔겠죠. 네. 뭐, 네, 텐트를 치고 하룻밤 새려고 갔는데 밤이 어색했는데 갑자기 자기하고 친구하고 여자친구와 이제 같은 한 상이 밖에서 사탄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악마의 울음소리.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이후로 당장 다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그 우주침 출가를 해가지고 사제가 됐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자기가 조류학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대요. 네. 그 동네에서 우리 친구가 그 악마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니까 학자들이 전부 웃으면서 네. 그거는 맨섬섬새라고 무슨 이름이 새 있어요. 조류의 종류. 그 새 울음소리라고. 그걸 몰랐구나 이러면서. 그 들으면 완전히 악마의 울음소리 같다고. 사람이 생각하는. 그래서 그 사람도 근데 특이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뭐 실체를 본 것도 아니고 소리만 듣고서. 근데 이제 뭔가 이제 20대 초반에 내가 지금 뭔가 이 사회에서 금지된 짓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불안감 속에서 모르죠. 그죠?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때 자기한테 뭔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 들려오니까 이건 신의 계시야. 이건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니 그 여자한테 크게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 여자가 악마로 보였나? 그래서 에이 그냥 여자고 뭐고 종교로. 네, 그렇네. 별거 없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계시를 받았다는 거를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나 이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란 게 그게 자기 경험이란 걸 어떻게 딱 그 버선목 뒤집듯이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건 뭐 근데 이 이제 도킨스의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환각이라는 거죠. 네, 우리 그렇지. 내가 일으키는 환각이라는 거죠. 아까 딜루전이란 말 했잖아요. 네네. 우리 사람의 두뇌라는 게 아주 오묘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보고 듣는다 해서 바로 보고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일종의 모델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모델링을 계속 한다는 거죠. 자기가. 아 이게 뭔지. 예. 아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나만의 그 어떤 경험과 이걸 통해서 패턴을 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리가 똑같이 들리면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가 왜 저 멀리 있는데 우리 애가 만약에 좀 아프면 울음소리가 난다든지 하면 귀신같이 알아듣게 되고 또 왜 칵테일 그 파티에서 그 칵테일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시끌시끌한데 내 이야기하면 귀신같이 딱 그냥 귀가 쫑긋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시끄러운 데서 영신이가 뭐 이렇게 그렇지, 하면 그렇지. 갑자기. 그럼 그 얘기는 정확하게 들리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 내가 모델링을 계속 하거든요. 내 관련되는 이름이라든지 내 관련된 뭔가 있으면 계속해서 그게 빨리 포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주 수동적으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의 어떤 감각이 어떤 수동적으로 외부의 어떤 이런 어떤 인상이라든지 이것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 뇌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뭐 칸트가 말을 한 거죠. 그죠? 인식이라는 것은 재구성하는 거지 단순히 수동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코페르니쿠스적 자기가 전해를 했다. 천동설처럼 자기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제 보면 본다. 들으면 듣는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뇌 속에서 재구성된다. 근데 바로 내가 원하는 정보는 어떤 그런 걸로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여러 가지 듣고 보고 하는 게 환청이라든지 환각이라든지 착각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있어가지고 이게 좀 종교적으로 좀 경험적인 어떤 오류를 많이 저지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보는 거죠. 귀신 본 적 있으세요? 나요? 귀신 본 적은 다들. 저기 TV에서 많이 봤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없죠. 아 뭐 그건 있다. 그 가위 눌렸다고 하죠. 네, 그렇죠. 가위 눌렸을 때 그냥 어스름하게 이렇게 좀 뭐 어떤 형태 비슷한 것들을 봤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그것도 뭐 맨정신에서 본 건 아니니까. 정박님은요? 저는 없습니다. 마도님도? 저는 좀 이상하게 경험을 한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뭐요? 아, 이거 떡국 열차 가서 한번 얘기했었던 거. 궁금해서. 다시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혼여행 갔다 둘이 싸웠는데. 네. 여자랑 관련됐네 여기. 와이프 이제 애 엄마랑 싸웠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꿈에서 이제 본 거죠 귀신을. 근데 그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여기 문 열고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걸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렀는데 와이프였어? 와이프가 똑같은 귀신을 본 거예요. 아 둘이 같은 귀신을 봤다고? 네. 정말요? 네. 와이프도 근데 꿈에서 본 건데 똑같이 생긴 애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와이프 쪽한테 칼을 이렇게 쫙 찌르려고 할 때 제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휙 없어졌다. 그 똑같이 생긴 거를 어떻게 아는지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 머리가 길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 서로 말하면서 똑같다는 걸 느껴요.
서로 말하기 전에 만약에 둘이서 전혀 다른 공간에서 각기 기술하게 했으면 똑같지 않았어. 그런데 서로 말하면서 내 기억이 그때 또 왜곡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그 기억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사실 조작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실험을 해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계속 이야기해 주다 보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진짜 자기 경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으니까 어렴풋하고 뭔가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내 손등에 돌 때 청국장 펄펄 끓는 걸 쏟았어요. 그거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막 입으로 이렇게 막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돌 때? 돌 때. 근데 그 기억은 지금 돌이켜보니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가 내 기억이 된 거예요. 아, 맞아. 저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래서 난 실제로 나는 내가 뭐 중고등학교 때나 뭐 이때는 나 진짜 내가 내 기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 실제 그 장면이 기억이 나. 이렇게 펄펄 끓는 청국장이 있고 얘가 후다닥 떨어졌는데 내 손등에 너무 뜨거워갖고 내가 막 입으로 막 이렇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돌 때가 그런 거를 그렇죠.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태어났을 때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자기 태어날 때. 그 일본의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 같은 경우 이제 할복에서 나중에 죽고 참 극우적 성향을 보여주고 말이 많았는데 그 미시마 유키오 같은 경우는 자기 태어날 때를 기억한다고 그걸 소설에도 쓰고 했는데 자기 태어날 때 어떤 상황이었고 이런 거를 쫙 자기 기억한다고 그렇게 쓰기도 했죠. 그것도 아마 들은 얘기. 그럴 가능성도 있죠. 맞아. 하여튼 몇몇 기억이 하여튼 5살 미만 때 기억이 한 3-4개가 있는데 다 돌이켜보면 아마도 다 들은 얘기를 내 기억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도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사진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들은 이야기와 사진 같은 게 이제 같이 결합이 되면서 그런 기억으로 내가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왜 순저 미국에서 아마 있었던 일일 건데 여자애가 아빠를 성추행 강간범으로 신고했잖아요.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잡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됐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여자애가 심리치료하다가 밝혀졌나요? 저도 정확하게 나중에 결국 밝혀졌습니다.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게 자기가 어디서 봤던 글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화시킨 거죠. 자기가 어디서 봤던 그냥 예를 들면 소설인데 그거 읽다가 감명을 받았는지 그게 내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장면들이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고 아빠가 날 강간했다고 믿어버린 거야. 얘도 그러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었으니까. 믿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동물 행동학적으로 보면 나오거든요. 그게 움벨트란 게 있고 움개붕이란 게 있어요. 그 어떤 용어 중에 움벨트랑 움개붕이라고 있어요. 개붕? 예. 개붕? 한국말입니까 이거? 독일어입니다. 아, 독일어. 무슨 뜻이에요? 움벨트라는 거는 이제 보통 막 벨트가 3개인데 움벨트를 환세계라고 불러요. 환경할 때처럼. 그 움개붕은 환경이에요. 환경. 움벨트는 환세계. 환경은 알죠. 우리 둘러싸고 있는 게 환경이고 움벨트는 환세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환경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나라는 주체가 있고 내 주변에 객관적으로 모든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를 인식한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앞에 있는 사람도 느끼고 똑같이 느낄 거다라고 전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제 동물 생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모든 동물들이 그 각각에 맞게 세계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감각이라든지 자기의 걸 맞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동물은 시각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요. 그 노래기 같은 거는 오로지 그 후각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후각에 뭔가 딱 느낌이 왔을 때 그냥 낙하를 하든지 점프를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수정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닭이라든지 어떤 닭 같은 경우는 자기 병아리가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삐약삐약 하면 그냥 귀신같이 와가지고 막 그 병아리를 보호하고 쫓아내거든요. 근데 그 닭의 바로 눈앞에 투명한 어떤 유리병 속에 병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애가 발부둥을 치거든요. 나오려고 삐약삐약하고 소리는 안 들리겠죠. 가만히 그냥 무감각한 거예요. 왜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예전에 이제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 이제 원주민들이죠. 원주민이란 말은 아메리카 선주민들이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럼 배를 타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 그 언어라든지 세계 인식에는 배라는 게 없어요. 배라는 게 없어요. 배요? 네, 배, 10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니 배가 우리 분명히 보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배를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배라는 게 존재가 못 느끼더라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눈앞에 뭐가 있으면 분명히 아니 지금 보이잖아. 뭐 규정은 못해도 보이는데 네. 그 말이 되냐 하는데 간단하죠. 우리가 밤하늘에 별자리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이 엄청 많을 때 우리가 별자리 구분 못 해내잖아요. 네. 우리가 저 별자리가 뭐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구분 못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운벨트 운개붕 이야기한 거는 결국 사람은 운개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운벨트의 세계에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애들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린애 한 5살짜리가 자기 혼자 상상의 인형놀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 요거 노트를 가지고 요거는 성이고 요거 뭡니까 유리병 가지고는 요거는 왕자님이고 뭐 인형 가지고는 요거는 공주님이고 저거는 뭐 악마 가지고 할 때 걔가 놀 때 보면 완전히 그 자기 세계 속에서는 이거는 하나의 어떤 동화 그렇죠. 네버랜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악마한테 눈을 흘기고 막 흥분하고 눈물 돌리고 웃고 그럴 때 걔 보고 야 지금 이거는 노트고 이거는 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세계를 인식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이 세계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네. 우리의 어떤 지식과 그리고 끊임없이 외부와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그 세계 인식이 끊임없이 달라진다는 거죠. 정치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사실 참 서로 뭘 알고 서로 이게 서로 교류하고 이런 게 참 진짜 사실은 힘든 거거든요. 나만의 세계관이 다 그렇죠.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게 보고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뭘 할 때 자꾸 이렇게 뭐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기는 거군요. 근데 안 맞는 게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다 듣고 이해하고 난 100% 이해했는데 왜 저 사람 딴소리 하냐. 그 자체가 잘못된 가정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이야기 한 거거든요. 네. 나는 또 내 식대로 들은 거거든요. 그 말의 어떤 어조가 다르고 토네이션이 다르고 제가 당장 사투리 말할 때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100% 이 사람이 무슨 기분을 가지고 뭐 그건 캐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좀 심해요, 근데. 살. 네. 사투리 좀 심해. 심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때도 한 10% 정도는. 그러니까 인간 매력이에요. 인정해 주세요, 정박님의 그런 어떤. 제가 인정 안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지금 사투리 비하하신 거예요? 아니. 사투리 쓰시는 분 비하하시는 거예요? 지방인들 비하하시는 겁니까? 정박님만 비하한 거예요. 다른 분은 괜찮고. 인갓 위 트러스트도 맨 처음에 무슨 소리가 있어요? 나도. 아까 그 $1 지폐에 써 있는. 네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게 이게 우리가 토네이션이 이게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인갓 위 트러스트. 힘은 좀 낮으셨는데. 전 솔직히 지금도 모르겠어요. 네. 인갓 위 트러스트. 네. 우린 신안에서 믿는다? 대충 그렇죠. 그게 진짜 써 있어요? 달러에? 네, 써 있어요. 네. 오, 전혀 몰랐어요. 달러가 희한한 게 그런 말도 써 있고 피라미드도 있고. 네. 맞아. 영암 나왔죠. 이 피라미드 진짜 왜 있는 거죠? 글쎄요. 그 달러 누가 만들었어요? 달러를 재무부가 만들지 않습니까? 달러를 맨 처음 디자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디자이너. 그게 바로 다음 회차에 나옵니다. 놀라운 얘기가 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저희 일당백 16회는요. 1분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놀라운 비밀들이 계속해서 밝혀집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